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 성일하이텍이 그래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좀 내준 것 같아서 아침부터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루닛의 성과를 본 뒤에 청약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면 참여해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서 아쉽기는 했고요. 자, 내일은 또 ICH와 신한제 10호 스펙이 상장을 합니다. 결과를 예측해본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이런저런 상장의 체크 포인트는 또 같이 살펴봐야겠죠. 한번 볼게요. 먼저 ICH. 우선 균등 배정 수량이 18주를 넘어감에 따라서 추가 납입 이슈가 발생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당연히 미납이 나왔겠죠. 그로 인해서 미달분 42,093주가 발생을 했고 이 수량은 비례 배정 물량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균등과 비례 50%, 50%가 아니라 균등 35.7%, 비례 64.3%로 각각 배정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5.61%로 확정이 됐습니다. 6개월을 아주 소량 분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1개월 확약이에요. 수요 예측대에 비해서 아주 조금 올라간 수준이네요. 네, 적용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해 보면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3.24%는 상장 직후 바로 유통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640억 원 가량으로 조금 무거운 종목에 속하게 됩니다. 자,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44.67%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예요. 기존 주주와 국내 기관이 쌍벽을 이루고 있네요. 그렇다면 ICH의 기존 주주는 누구일까? 네, 기존 주주의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총 84만 주 가량이 되는데요. 이 회사의 소액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2월 7일 주주명부 기준으로 8만 7천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 거냐? 네, 기술보증기금,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 코오롱 벤처투자조합,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그러니까 대부분은 벤처금융의 물량이라는 뜻인 거죠. 보니까요. 기술보증기금이 2018년에 투자를 단행했고 그 당시에 기업 가치는 약 140억 원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2020년에 KTBN 16호 투자조합이 30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때는 회사 밸류가 730억 원까지 거의 5배 뛰었습니다. 필름형 방막 안테나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해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40억 원 투자를 했고요. 당시 기업 가치는 800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공모가 기준 ICH의 시가총액은 약 1926억 원이에요. 마지막 투자 받았을 때의 2배 이상 뛴 거죠. 그렇다면 벤처금융은 상장일에 바로 자금 회수, 엑시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론적인 주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2년 예상순이익에 비교기업 평균퍼를 적용할 건데요. 22년 예상순이익은 회사 측이 추정한 투자설명서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243억 원.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48,495원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공모가 34,000원 대비해서 플러스 43%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ICH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2년 예상순이익을 너무 높게 잡았다라는 사실이었거든요. 특히 회사 측이 제시한 2022년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려면 남은 2, 3, 4분기 동안에 작년 한 해에 기록한 매출액의 2배 정도를 해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추정치냐라는 논란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보면 이 회사는 1년 매출액이 1분기 매출액의 5배에서 6배 사이 정도로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순이익도 1분기 순이익의 5배에서 6배 정도가 총 1년간의 순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본 거죠. 1분기 순이익 곱하기 6 했고요. 그러면 126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퍼 11.48배를 곱하고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25,145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34,00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추정순이익이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선에서 좀 확실한 판단이 안 서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정리하면 최종 확약 비율은 15.61%,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3.24%, 기존 주주 14.85%가 존재하고 유통 가능 금액도 640억 원으로 좀 무거운 편이다. 특히 기존 주주 중에 벤처금융의 엑시트 가능성이 좀 큰 것 같고요.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기는 다소 난해한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우선 상장이라는 벤처금융 엑시트로 인해서 장 초반 흐름이 좀 불안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루닛과 에이프릴 바이오의 영향을 받아서 매수세가 좀 붙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야 뭐 저도 전혀 알 수 없지만 루닛과 에이프릴 바이오는 프리 IPO 밸류보다 낮은 밸류로 출발을 했다는 그 포인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이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 뭔가 단타 세력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ICH는 우선 그 상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확신은 안 섭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상장일에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한 제10호 스펙을 한번 볼게요. 최종 확약 비율 40.26%로 잡혔고요. 덕분에 유통 가능 금액이 매우 더 낮아졌어요. 애초에 좀 규모 면에서 사이즈 면에서 매력이 있는 스펙이기는 했는데 의무 보유 확약 비율까지 적용이 되니까 45억 원까지 확 내려가더라고요. 네, 신한제 10호 스펙은 청약 당시에 얘기했었죠. 공모 규모가 65억 원으로 소형 스펙에 속한다. 이런 소형 스펙들은 상장일이든 그 이후든 언젠가 한 번은 이상 급등을 보이는 경향을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남는 돈을 스펙에다가 청약을 해봤던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뭐 상장일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그냥 두고 볼 계획입니다. 우선 삼성 스펙 6호보다 가벼운 규모라는 것에 기대를 좀 걸어보려고 해요. 삼성 스펙 6호는 유통 가능 금액이 약 54억 원 정도였거든요. 물론 삼성 스펙이기 때문에 올라간 게 확실한데 그래도 신한제 10호는 가벼운 중에서도 아주 가벼운 축에 속하니까 그 부분에 기대를 걸어보는 바입니다. 네, ICH도 신한제 10호 스펙도 모두 좋은 성적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HYTC의 청약이 마무리가 되면 7월 주식시장도 문을 닫겠네요. 네, 이번 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